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지산호감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다른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보다 인기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혜택과 미래가치 때문인데요. 투자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려 하신다면 몇 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산업단지 지역 여부 확인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일반 지역에 있는 것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첨단산업단지를 말하며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목적으로 분양과 취득, 경매 등에 의한 매입이 불가능한데요. 그러므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장 등록을 마친 다음 허가를 받아서 임대를 주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현장에 방문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사무실과 모델하우스가 해당 매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물건은 거리가 꽤 먼 경우도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과 달리 정작 실제 현장에 방문하면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모델하우스만 보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항상 실사를 확인해서 주변 환경, 입지 조건, 교통편 등을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리비 연체 확인입니다. 경매로 나온 지식산업센터를 보다 보면 이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가 밀려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게는 수십만 원이지만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경매를 낙찰받자마자 관리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으니 입찰 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미납 관리비 확인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호실 구분, 즉 격벽의 설치 여부 확인입니다. 경매에 나온 호실은 D인데 이 호실과 B호실이 격벽 없이 사용 중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B호실과 E호실이 전부 경매에 나오고 B호실을 소유주가 E호실까지 낙찰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B호실만 낙찰받아 대출을 받으려 할 때 E호실과 구분이 없는 상태로 매입도 안 된다면 대출이 40에서 60%만 나오거나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호수를 특정할 수 없으니 담보물로 잡기도 어려워서인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호실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 목적으로 받더라도 시공 후에 즉각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초기 분양 시 대행사는 임대가 목적인지 실사용이 목적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투자 목적의 투자자들에게 제약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 시기가 다가왔을 때 산업단지공단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공장 등록, 입주 계약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기에 계약 조건에 대해서 투자자가 스스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분양 물량 및 입주 물량 확인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려 한다면 꼭 입주 물량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가 동시에 되면 전세도 내려갑니다. 지식산업센터 역시 입주 물량이 확 늘어나면 임대료가 낮아지며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물량이 지나치게 많은 곳은 입주 후 몇 달이 지나더라도 임대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이전 투자자가 매물 근처에 지식산업센터 분포도와 새로 들어올 매물들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위치도 위치지만 투자자가 직접 발로 뛰며 매물에 대한 제반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분양 물량,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조건들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약 전 주의사항을 지산호감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저 지산호감은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